자, 오늘의 주제인 볼린저 밴드는 아마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보조지표일 겁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볼린저 밴드 관련한 수많은 매매 기법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봐도 좋은 영상도 있지만 볼린저 밴드를 아예 잘못 이해하고 알려주는 영상도 많아서 일단 볼린저 밴드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제 기준 가장 효율적이었던 매매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을 다 보시고 이해하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손절보다 익절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체 무슨 자신감이냐 하실 것 같은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게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25일에 이 전에 운영하던 황금개미에서 볼린저 밴드 기초 강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마지막에 여러 종목 중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짚어서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당시 영상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해운 KCTC 세명전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세명전기가 가장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이랑 좀 굉장히 좋은 맞아떨어지는 타점이 딱 나오는 상황인데, 요런 지점이 딱 급등해서 BWR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요런 지점이 좀 매수하시기에 좋은 적합한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셨는데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6월 25일 이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명전기가 단기 급등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25일이면 이날이죠. 여기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이 7월 10일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날 종가가 이 가격이었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매매법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볼린저 밴드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엔벨로프는 방향만 달라질 뿐 폭이 고정된 거고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변동하는 밴드입니다. 매매 전략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 점 알고 계시고요. 엔벨로프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승수 2를 곱해서 구해진 범위 상단과 하단에 밴드가 이렇게 형성된 지표입니다. 표준 편차는 수학적 개념이라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 아니면 이미 계산이 돼서 차트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공식 같은 걸 아실 필요는 없는데 말뜻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표준 편차의 승수 2를 곱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평균적으로 벗어나는 정도에서 2배만큼 더 벌어진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본값은 중심선이 21선으로 세팅되어 있으니 지금 보시는 이 범위는 21선에 대한 표준 편차 2배에 해당하는 범위인 거죠. 표준 편차는 이 하루가 더해진 값으로 계산되는데 이거는 복잡해서 모르셔도 되고, 1차적으로 아셔야 하는 건 이 밴드의 범위가 평균적으로 벗어나는 정도에서 2배만큼 더 벌어진 범위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거나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는 게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반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자리를 이동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옆으로 쭉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구간이 평균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표준 편차이고, 2배에 해당하는 범위는 한 발을 떼고 몸을 기울여서 최대한 늘렸을 때 닿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해볼게요. 자, 그 이상 먼 거리에 닿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나머지 한 발도 떼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그쪽 방향으로 우다다다 이동한 경우겠죠. 볼린저 밴드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밴드 상단선을 위로 돌파하거나 아래로 이탈하는 것은 주가의 방향 자체가 반전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볼린저 밴드의 범위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고 나면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좁아지면서 수렴하고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장을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볼린저 밴드의 수렴과 확장을 통해 주가의 변동성, 즉 추세 트렌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 가까워질수록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고, 상단선에 가까워질수록 조정 하락이 나올 가능성과 동시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부터 모든 게 쉬워져요. 볼린저 밴드의 매매 전략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단선에서 매수하고 상단선에서 매도하는 반전 매매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가 수렴 이후 확장될 때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스퀴즈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 드리고 나서 이 두 전략 모두 확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반전 매매 전략은 주가가 밴드를 이탈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자칫 합리적인 매매 전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지고대로 하면 쉽게 말해서 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볼린저 밴드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주가가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44%다. 이탈할 확률은 5%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걸 실제 차트에 대입해 보면 80% 넘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높게 쳐도 77% 정도라고 봅니다. 77%도 높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매매법 자체의 확률은 차트에 대입해 봤을 때 거의 9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실전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또 그 바탕에 신법에 대한 이해가 깊게 깔려야 되는데 신법은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전 매매 전략은 큰 수익은 놓칠 확률이 높고 손실은 크게 맞을 확률이 높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했다면 이후에 이렇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닿아서 매수했더니 폭락하고 또 아래로 이탈해서 매수했더니 폭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쏟아져 버려요. 볼린저 밴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하게 매매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보완하려면 이중바닥 W 패턴을 봐야 된다. 상단선을 이탈했을 때 말고 다시 상단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매도해라. 혹은 비중의 10%만 매수하고 방향이 맞으면 비중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인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초보자가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단점이 보완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만 기억하세요. 반전 매매를 보완하는 전략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솔직히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만 하셨으면 좋겠지만 변동성이 작은 구간에도 난 꼭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 지표 추가부터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B5까지 검색하시면 볼린저 밴드가 체크가 돼요. 그대로 적용 눌러주시고 설정창을 보면 말씀드린 그대로 기간은 20, 이게 중심선이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의 승수 2를 곱해서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좀 잘 보이시게끔 두껍게 할게요. 자, 선만 두껍게 바꿔주고 적용.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에 선 딱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5일 이평선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가격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지표 추가, 가격 검색해 주시면 가격 이동평균 나오죠. 요거 적용 눌러주시고 자, 5일선만 빼고 나머지는 꺼주겠습니다. 5일선만 빼고 나머지는 꺼주고 5일선을 구분되기 쉽게 검은 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5일선 검은 선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차트에 적용이 됐습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세 가지 먼저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장기 대세 하락 추세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비추세 구간이나 상승 추세 구간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두 번째, 추세가 없는 구간, 즉 주가가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닌 횡보 구간일 때는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거나 이탈한 뒤에 5일선 위에 안착했을 때 매수입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장기 대세 상승 추세에 들어선 종목일 경우 중심선도 기준에 포함해서 중심선을 터치하거나 이탈한 뒤에 5일선 위로 올라오면 매수입니다. 변동성이 작은데 장기 대세 상승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경우는 보통 대형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적인 매도 원칙은 5일선 이탈 시 매도입니다. 만약 이때 매도한 이후 5일선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경우 강력 추격 매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일단 세 가지 원칙을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은 화면 옆에 메모장을 띄워놓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랜덤하게 지금 거래대금 상위창에 있는 종목 목록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추세가 없는 구간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찾아볼게요. 네, HLB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추세가 없는 구간이죠.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은 이후에 5일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면 요럴 때 매수인 거죠. 그리고 이때도 계속 직선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때 보면 자, 하단선에 닿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매수, 이렇게 하단선 근접 이후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매수, 이렇게 이탈하고 나서 여기는 오신호네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더럽게 가다가 이렇게 매수했을 때 이렇게 가고요. 5일선으로 이렇게 하단선에서 매수 전략을 펼치실 때 이 5일선으로 보시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부분을 5일선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최대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승 추세인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한영행 볼게요.
자, 유한양행은 이때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단선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중심선에 닿았다가 올라가는 것도 5일선에 지지받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보면 중심선 이탈했다가 여기서 매수, 그리고 중심선을 이탈했다가 여기서 매수, 여기도 중심선에 닿았다가 여기 5일선 위로 안착한 시점 여기서 매수고, 여기도 중심선 닿았다가 5일선 위로 올라온 이때 매수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흔들지만 쭉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하단선으로 빠지고 나서, 완전히 빠지고 나서 5일선 위로 안착했을 때 매수. 그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에서 눌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수.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단선을 깨고 나서 바로 상단선을 이탈하러 가는 경우는 이렇게 초강력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깨고 그 직후에 상승하면서 이 상단선을 돌파하면 강력 매수입니다. 대세 상승의 첫 구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상단을 깨고 직후에 하단선을 깨러 내려오면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강력 매도 신호예요. 대세 하락 추세가 시작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위든 아래든 반대선을 뚫은 직후에 밴드를 이탈하면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이 지금 보시는 하락 추세 신호가 이 상승 추세가 나오는 신호보다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SK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보면 완전히 계속 장기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중심선도 포함해서 봐야 됩니다. 보기 전에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자, 상단선을 깬 직후에, 이렇게 상단선을 깬 직후에 바로 이탈이 나오면, 이 하단선을 깨고 이탈이 나오면 급락이 나옵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럴 때 저점 잡는다고 주식을 사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자, 상승 구간 뭐 아무데나 이런 구간 볼게요. 자, 중심선도 포함해서 여기서 하단선 근접하고 올라왔을 때 매수고요. 여기서 매수죠. 그리고 여기서 빨았을 때는 여기서 매수. 그리고 중심선으로 눌리고 나서 안착했을 때 여기나 뭐 여기서 매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고 나서 5일선 위로 안착했을 때 매수. 여기도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5신호 나왔네요. 5신호가 하나라도 있어야죠. 100% 매매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좀 더럽게 움직이다가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면 이런 상승을 이제 이 구간에서 적게 손실난 거를 채워주고도 남는 상승이 나오죠. 이 매매법은 큰 수의 법칙으로 보셔야 됩니다. 확률 싸움이에요. 이걸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 파동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 공부를 해나가시다 보면 초급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이 왜 이거였는지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매매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 스퀴즈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퀴즈가 쥐어 짠다는 뜻이죠. 우리가 소스통 같은 걸 쥐어 짜듯이 꽉 쥐면 앞으로 소스가 분출되잖아요. 볼린저 밴드도 수렴 구간이 이렇게 좁을 때는 분출을 하기 전에 응집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좁으면 좁을수록, 좁은 구간이 길면 길수록 위로든 아래로든 강하게 분출될 확률이 높아져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위로 분출될 종목을 찾아야 기쁘겠죠?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주가가 하단선이 아니라 이 상단선을 깨고 올라갈 때를 노리셔야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 꼭 봐야 되는 게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인데,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래량. 자,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이 ABL 바이오, 대화제약, 앞타머사이언스, 퓨처캠, 코오롱 티슈진 등등이 있습니다. 전에 그 10월 9일 올린 영상에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랑 샤페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미 말씀드린 이후로 단기 상승이 나왔어요. 자, 말씀드린 종목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 차트부터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은요. 자, 거래량 추가해 줄게요. 여기 설정해서 자, 50 기간 50선만 남겨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꺼줄게요. 이렇게 두 개만 남겨놓고, 자, 거래량은 이전 값이 아니라 가격 차트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51선만 조금 두껍게 해줄게요. 핑크색 선입니다. 보라색인가? 핑크색 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스퀴즈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마른 구간을 스퀴즈 구간인데요. 보통 거래량이 마른 구간이 보통 스퀴즈 구간인데, 이 51선 이렇게 그어져 있죠. 여기 위로 이 캔들이 튀지 않으면 거래량이 말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말라 있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캔들이 상단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이 첫 번째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의 확장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해 줄게요. 자, BWI라는 지표인데 BWI 검색해서 적용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쉽게 선만 두껍게 해줄게요.
자, BWI 같은 경우는 여러 매매법에서 별첨 같은 지표로 사용이 좀 많이 돼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면 볼린저 밴드 폭의 변동을 이 선으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확장할 때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선이. 굉장히 보기가 쉽죠.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주가가 상단선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BWI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매수 스탠스를 취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확률이 더 높은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이 하단선을 이탈한 뒤에 곧바로 상단선을 돌파한 경우와 5일선이 W자를 그리면서 상승하고 이렇게 돌파한 경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캔들로 여러분이 W 패턴 파악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보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누가 봐도 W 모양이 보이죠? 자, 다음은 대화제약 차트 보겠습니다. 대화제약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거래량이 마른 스퀴즈 구간 굉장히 길었죠. 그리고 주가가 상단선을 돌파합니다. 이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고 바닥에서 BWI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사서, 그래서 이 신호를 보고 이때 사서 이날 매도했다면 다행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손실 구간까지 가져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단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면 청산 신호인데요. 만약 제가 이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파 캔들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돌파 캔들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돌파 캔들을 깨고 올라가는 이런 캔들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돌파를 해주면 강력 추격 매수 신호입니다.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자, 다음으로 앞타머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는 이전에 본 종목들에 비해서 차트 관점에서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게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0일선, 120일선, 200일선을 차트에 표시해 볼게요. 자, 60일선이랑 121선, 200일선 이렇게. 요게 이제 강력한 지지 혹은 저항 역할을 하는 선들입니다. 자, 요거 조금 보기 쉽게 두껍게. 자, 60일선은 노란색이고 121선은 초록색이고 200일선은 회색이에요. 자, 추가해보면 지금 계속 이 부근에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있죠.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는 이 자리면 엄청난 재료가 출현하면서 갭을 뚫고 200일선 위로 안착을 해버리지 않는 이상 큰 수익은 기대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자, 퓨처캠 보겠습니다. 퓨처캠은 지금 완전히 정배열에서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죠. 흐름상 머지않아 조정이 나올 타이밍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보시면 이전 고점들에 비해서 좀 확실하게 벌리면서 올라가지고 신고가를 달성한 거라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격 매수는 안 되겠죠. 조정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호우롱 티슈 좀 볼게요. 자, 여기 먼저 보면 여기가 스퀴즈 구간이고 여기가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아까 처음에 봤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자, 일단은 여기서 다음날 이 정도로 수익이 나왔으면 급락을 대비하고 어느 정도 좀 대부분의 포지션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만약에 이걸 깨고 올라가는 아까처럼 그런 캔들이 나왔다면 이건 강력 추격 매수 신호인데 이건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자, 현재 캔들을 보면은 또 여기를 보면 또 뚫고 올라갔고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50일선 위로 튀는 거래량이 나왔고 BWI도 올라가고 있어요. 웬만큼 괜찮은 매수 신호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요. 저항선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 전 하락의 길이가 일단 너무 길고요. 윗꼬리가 허용치 이상으로 달려서 좋은 자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던 세병전기, 자, 6월 25일에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을 때 오늘 말씀드린 강력 매수 신호 중 해당되는 자리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월 25일 이날이죠. 자, 이 캔들입니다. 6월 25일 맞죠? 자, 6월 25일 체크하고 6월 25일 체크해주고 지금 넓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자, 5일선이 저점을 높이면서 W자를 확실하게 그려주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은 것도 굉장히 좋은 신호였고요. 이걸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때 당시에 봤을 때 의미 있는 거래량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확장하고 이 상단선을 돌파한 캔들이었고 BWI가 바닥에서 올라갔죠. 오늘 말씀드린 좋은 매수 시점에 거의 90% 이상 부합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심 깊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종목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 중인 주식 공부방에 공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영상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 규제상 제가 자유롭게 종목 추천 형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시점,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는 종목들 매일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거나 오늘 영상
내용이 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공부방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공부방 입장 방법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시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당연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렸던 단타 조건 검색기를 만드는 법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누구나 따라서 이 조건 검색키를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함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사용해보신 구독자분들이 이 수익을 통해서 댓글 읽어보시면 검증을 해주신 검색식인 만큼 매매할 때 나는 단타 칠 때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받아가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2배, 3배 상승하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쏟아질 다음 영상 놓치시면 안 되겠죠? 먼저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공부방 입장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영상 밑에 이 상단 고정 댓글의 상단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와 있어요.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설문 페이지가 나옵니다. 1분 안에 작성하실 수 있어요.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공부방 즉시 입장 링크와 검색식 설정법 영상 링크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영상 밑에 보시면은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에서 이 링크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원클릭으로 입장하기 이 파란색 링크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즘에 사칭방, 제 이름까지 사칭해서 나오는 어떤 가짜방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칭 피해에 주의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루트로 들어오셔야 진짜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입니다. 자, 밑에는 제가 뭐 인사말 적어놓은 거 있는데 뭐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첫 질문. 엘리트 강사 채널 구독자입니다. 구독해 주셨냐를 여쭙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X5가 있는데 당연히 자 X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요. 동그라미 체크해 주셔야겠죠? 이 밑에 질문들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체크해 주시고 1분도 안 걸려요. 자, 다 마치셨으면 여기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방 바로 입장 링크랑 그 검색기 만드는 법, 설정법 영상까지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 버튼 누르시고 뭐 연락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제출 버튼 누르시자마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무료일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방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직접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수익 많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리얼 후기 댓글들이 남겨지는 이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와서 겪어보시면 왜 이런 후기들이 나오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고 수익 인증 댓글도 직접 다실 수 있을 겁니다. 입장까지는 1분도 안 걸리지만 이후에 여러분이 작은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의 주식 투자 인생은 큰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